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동영상에서는 그 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센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하여튼 연습을 많이 하세요. 10번이든 20번이든. 그 5g, 100원짜리 한 개가 그 아침에 변이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못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걸 방치하기 시작하면 온몸에 이상한 증상들, 그죠? 명형 반응이 아닌 이상한 트러블들이 온몸 구석구석에서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센터를 꼭 잡는 연습을 하세요. 자, 뭐 아이스 스케이트 선수가 빙판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수예요. 자꾸 넘어지면 아마추어죠, 그죠? 배우는 사람. 우리는 아마추어예요. 프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프로가 돼야 돼요. 선수가 돼야 돼요. 모든 분야의 선수가 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센터 잡는 거. 1000번을 김연아 선수처럼 1000번을 넘어지든 10,000번을 넘어지든 넘어지고 또 쓰고 넘어지고 또 쓰다 보면 많이 넘어진 사람일수록 빨리 쓰게 돼요. 자전거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타고 많이 넘어진 사람이 결국은 자전거 타요. 자전거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은 못 배워요. 그죠? 절대로 못 배워요. 넘어져도 또 타고 넘어져도 또 타는 사람은 결국은 타고 다녀요. 이 센터를 잡는다는 것은 빙판 위에서, 자전거 위에서 안 넘어지는 기술을 익혔다는 겁니다. 5g짜리 기술을 익혔다는 겁니다. 5g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올려 난 다음에 운동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내리고 난 다음에 운동 방향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때는 10g을 움직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겁니다. 자,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T자 그려놓고 자꾸 테스트를 하세요. 그리고 바꿔주세요. 최적의 상황을 자꾸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센터는 1mm만 비싼 기계일수록요, 1mm만 안 맞아도 이 기계가 고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뭐, 허용 범위가 뭐 0.3 마이크로미터까지 허용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초정밀 기계 같은 경우. 네? 1mm는 너무 커. 이게요, 1mm가 차이가 나면 한 달만 가도 막 기계가 덜덜덜 거려요. 그게 온몸에 구석구석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기계 장치가. 근데 0.3 마이크로미터까지 허용이 돼서 그 안에 있을 때는 이게 1년을 가도 고장을 안 일으켜요. 한 5년을 간다. 5년쯤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뭐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죠. 0.3까지는 이게 흔들려도 기계가 내구성이 이걸 받쳐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근데 그런 거예요. 그 센터라는 거는 우리는 그것보다는 허용 범위가 조금 더 넓기는 넓어요. 그럼에도 100원짜리 한 개 때문에 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건강한 사람들은 이 균형이 잘 안 깨져요. 수십 년간. 근데 한번 깨지고 나면 모든 기계 장치는 결국은 센터가 깨지게 돼요. 우리 벌써 깨진 상태예요. 맞춰놨지만은 또 깨지고. 근데 센터로 몰아가다 보면 결국 자꾸 센터 주변으로 수렴이 되게 됩니다. 몰리게 되게 돼요. 그러면 센터가 자꾸 굳건해지고 스테디해지는 어떤 안정된 상태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앞발 뒷발 문제는 이제 T자의 가로, 그죠? 가로 획 이렇게 그걸 보고 앞발 뒷발 하는데 앞발 뒷발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원래 오른발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뭐 이 셀카 모드라서 반대로 나옵니다. 오른발이 약간 뒷발이었던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왼발이 약간 뒷발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하든 저는 아직도 왼발이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면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앞발 뒷발은 벌써 이제 뭐 동일하게 나온 지는 뭐 꽤 됐습니다. 한 6개월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걸어보면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오른발이 약간
뒤쳐져서 따라온다라는 느낌이 아직도 들어요. 테스트를 해보면 똑같은데 막상 도로 위에서 정상적으로 길 위에서 걸어보면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왼발을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약간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배가 살짝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자꾸 실패의 경험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 이제 왼발을 좀 처음에 걸어보고 이제 일단 편안하게 걸어보니까 테스트를 해고 편안하게 걸어보면 자, 이게 하여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걸어보면요. 이 다리가 있잖아요. 자,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걸어보면 오른쪽 다리가 자꾸 왼발은 자꾸 앞으로 가려고 오른쪽 다리도 이제 의지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와야 되잖아요.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오는데 왼발은 너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고 오른발은 이상하게 뒤따라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이거 느끼려고 노력을 해보시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한테도 느껴보라니까 느끼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이렇게 예민한 그렇게 막 이렇게 운동신경이 뭐 뛰어나다든가 예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느끼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느껴지면 이제 왼발이 앞으로 나가니까 자, 이쪽이 왼쪽 다리를 슬 당기고 오른쪽 다리는 편안하게 오고 왼쪽 다리를 슬 당기고 이렇게 하다가 또 왼쪽 다리를 너무 당겼다 싶으면 왼쪽 다리는 한 2 정도의 힘으로 당기고 오른쪽 다리는 1 정도의 힘으로 당기고 이게 왜냐 당기면 몸이 이래 똑바로 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당기면서 이렇게 걸으면 몸이 똑바로 서요. 근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희한하게 몸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몸은요 바로 쓰는 게 옳은 거예요. 바로 쓰는 게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자 이게 앞발 뒷발 문제를 해결할 때 여기 보면 스트레칭 바가 있잖아요. 스트레칭 바가 있는데 자 이거 응용인 건데 예전에 제가 얘기도 한번 들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앞발 뒷발을 해결할 때 이제 걸으면서도 저렇게 걸으면서 해결하면 저는 걸으면서 해결하는 게 되게 쉬워요. 이제 익숙해져서 앞발 뒷발 뭐 걸으면서 조금만 걸으면 그냥 해결되는데 그거 뭐 신경 쓸 것도 없는데 막 자꾸 이런 생각. 또 아니면 뭐 누워서 누울 때 왼발이 좀 앞발이라 그러면 왼발 뒤꿈치하고 왼쪽 엉덩이 쪽에 힘이 오게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한 10번 정도 힘을 주고 누워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레칭 바를 보세요. 테이블이나 이래 테이블 다리에 있잖아요. 테이블 다리 맨 밑에다가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한번 꽈서 이렇게 당겨요. 그리고 만약에 왼발이 앞발이면 스트레칭 바 왼발 이렇게 내려놓은 걸 줄을 왼발 뒤꿈치에 이렇게 연결해 갖고 이렇게 걸으면요. 제자리 걸으면서도 왼발이 자꾸 뒤로 와요. 왜? 앞에서 왼쪽 다리 앞에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가는 힘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도 되고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도 테이블 다리에다가 스트레칭 바 걸어놓고 의자에 앉아갖고 뭐 왼발 뒤꿈치를 살짝 절대 세게 하지 마세요. 세게 하면 먹혀요. 여러분 먹힌다. 여러분 이제 제가 먹힘에 대해서 진짜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먹힘에 대한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제가 그랬죠. 건강이 한 50% 회복될 때까지는 먹힘 현상이 거의 없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40%까지.
근데 어느 점 딱 오면 50이나 60부터 먹힘 현상이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왜? 고까지는 이래 개선될 여지가 많아갖고 그냥 부드럽게 개선이 돼요. 회복이 돼요. 근데 어느 지점에 딱 가면 이게 혈관이 너무 좁아져서 세게 운동하면 먹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땡기는 것도 이제 걷기는 좀 이렇게 서서 움직이니까 살짝 당기면서 걸어도 돼요. 자기가 힘 조절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뒤로 당기면서 걷는 것도 이건 작은 힘은 아니에요. 작은 힘은 아닌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탁 걸어 놓으면 이거 100% 먹혀버려요. 그러니까 살짝 걸칠 듯 말 듯 해갖고 이게 뒤꿈치 쪽에다 살짝 걸어놓고 아주 약한 힘으로 살짝 걸어놓고 밥을 먹는다든가 TV를 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걸어놨다가 한 번씩 일어나서 걸으세요. 이렇게 뒤꿈치 이게 혈액의 흐름을 줘야 돼요. 혈액순환의 흐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개선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거울 앞에 전신 거울 앞에 T자로 걸어놓고 수시로 가서 테스트를 하세요. 이 다리는 앞발 뒷발도 사실은 센터예요. 옆구리도 센터예요. 앞발 뒷발은 골반의 뒤틀어짐을 확인시켜주는 센터 조정 과정이고 다리 벌어지는 건 옆구리 쪽 측면을 센터를 잡아주는 센터 조정 과정이에요. 이 두 개 다 센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맞고 나서 이 위에 쪽을 해결해 주면서 자꾸 우리가 움직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바라볼 때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곳은 세 곳. 큰 그림으로 볼 때. 근데 세부적으로 바라볼 때는 많아요. 수백 개가 됩니다. 손가락, 발가락, 하여튼 오금 쪽. 심지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른분들이나 어떤 특별한 딱 누우면 무릎이 떠요. 이 오금 쪽이 땅바닥에 잘 안 붙고, 물론 원래 정상인들도 잘 안 붙어요. 종아리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허벅지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오금 쪽으로, 뒤쪽으로 피가 잘 안 흐르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내가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다가 오금 쪽에, 무릎 반대쪽, 뒤쪽에 오금 쪽에다가 이런 수건을 뚫뚫 말든지 1kg짜리 모래주머니를 반으로 접든지 해서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무릎도 좀 편안해지고 오금 쪽도 이렇게 혈액이 좀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너무 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다리를 펴라 그러면 이렇게 못 펴고 이렇게 돼버려요. 예? 다리를 펴라면 이렇게 못 펴고 약간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 무릎이 떠버리죠. 오금이 떠버리는 거예요, 바닥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는요, 그래요. 걸어 다니실 때 반드시, 이거는 그래요, 이제. 원래요, 걸을 때 팔을 흔들면요. 원래 걸을 때 팔을 흔들면 제가 보기로는 안짱다리가 안 생겨요. 그러면 팔을 안 흔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안짱다리가 오자다리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져요. 근데 이게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좀 특히 왼팔을 조금 이렇게 흔들면 다니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양팔을 흔들어도 되는데 왼팔에 힘을 좀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왼팔만 흔들어도 이 발바닥 안쪽으로 힘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길에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을 딱 고정한 상태로 이렇게 걸어보세요. 그러면 발바닥 바깥쪽으로 힘이 쏠리는 느낌이 올 거예요. 발바닥 바깥쪽으로 힘이 자꾸 쏠리면 이게 안짱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왼팔을 흔들고 걸으면 발바닥 안쪽으로 힘이 몰리게 돼 있어요. 미세하게 느껴져요. 왼손잡이는 오른팔을 흔들고 걸으면 발바닥 안쪽으로 힘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장다리가 개선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자, 이게 센터를 앞발, 뒷발도 맞추고, 옆구리도 맞추세요. 저도 옆구리 이 40g 찼습니다. 벨트에다가 이렇게 찼는데, 자, 우리 해야 될 건 많아요. 걸어 다닐 때 어떻게 하든 이제 뭐 주머니가 있으면 주머니에 이렇게 손 꽂고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툭 투지. 근데 이런 거 좀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죠? 이게 뭐 하여튼 자켓 같은 거 있으면 주머니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가끔 가다가 주머니가 없으면요, 겨드랑이를 툭 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주 치면 안 돼요. 3초. 그러니까 3초는 좀 기다려 달라. 2초만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던, 이거 치라 그러면 1초도 안 돼서 팍팍 치고 있는 사람들, 이거 좀 한 1분, 2분 치고 나면요, 컨디션 떨어져요. 먹혀요. 근데요, 이게 한 서너 걸음 걷고 난 다음에 툭. 서너 걸음 걷고 난 다음에 툭. 이렇게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 겨드랑이 쪽을 이렇게 툭 건드려 주는 거다. 팔을 약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팔이, 관절이 좀 아프거든요. 이렇게 툭 쳐주면, 왼쪽 폐에 좀 자극을 주면, 왼쪽 가슴에, 겨드랑이 쪽에 자극을 주면 좀 좋아요. 아니면 주머니에 손 꽂고 있을 때는, 주머니 손을 이렇게, 주머니 손 꽂고 있다가 살짝 내렸다가 올리고, 여기 힘을 약간 주는 거예요. 한 3초 지나면 한 번씩. 이걸 뭐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쓱, 또 몇 걸음 걷다가, 자, 오른쪽 어깨도 어떻게 돼?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쓱. 그러니까 항상 뭐 왼손 한 번, 오른쪽 어깨 한 번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왼손 5번에 오른쪽 어깨 한 번 이 정도는 괜찮은데, 쓱 하고, 건너게 오른쪽 어깨 뭐 들고 가도 되고, 머리 흔들어도 되고, 또 쓱 하다가 이거 뭐 한 10번 하면 오른쪽 어깨 한 2-3번 이렇게 툭툭 쳐줘요. 바람 불면서. 그죠? 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 달리기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내하고 집에 혹 있게 되면, 달리기는 하루에 한 200g 정도는 뛰자. 그냥 너무 무리할 필요, 200g 뛰어봐야, 그죠? 한 걸음이 50cm라고 하면 200g 뛰어봐야 100m예요, 100m. 근데 일반인들이 하루에 100m를 그렇게 뛰지를 않아요. 그죠? 걷는 거는 걷는데, 100m만 뛰어도 그 사람 참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g 정도 뛰면 100m를 달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1km까지 1km 뛰면서 사는 사람은 진짜 뭐 대한민국 1%도 안 될 거예요. 그죠? 100m 뛰고 사는 사람들도 한 1%, 2% 안에 들어가겠죠. 맨발로 이렇게 바람 불어가면서, 그죠? 그 한번 뛸 때 뭐 최소한 30g, 뭐 20g, 뭐 이러다 대충 계산을 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뭐 느낌 좋으면 한 40g, 뭐 이렇게 한번 뛰면, 그 플러스 이제 합산해서 그냥 하루에 한 200g 정도 뛰면 몸 전체 혈액 순환에 한 번씩 뛰고 나면, 이 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몸 전체의 피가 발바닥부터 한번 확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24시간 살아갈 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집어넣어 놓는 거 좋은 거죠. 건강학적으로. 여러분, 건강을요,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건강은 자꾸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눈에 보이게, 또 느껴지게, 내가 계산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야 그 사람이 건강한 거지. 이거 뭐 먹으면 좋다더라,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다더라, 이런 사람은 결국은 거기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끝나요.
아, 좋은 거 많아요. 그 좋은 거면 좋은 거를 논리적으로 찾아서 그냥 내 건강의 일부분으로 그냥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올인하고 이러면 곤란해요. 그게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으면 세상이 난리가 났겠죠. 진시황이 죽을 필요도 없겠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건강은요, 혈액순환 문제예요. 대사 문제예요, 대사 문제. 가스 이동 문제, 혈액순환 문제가 거의 건강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산균이 건강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까요? 뭐, 활성산소가 어떻고 이런 게 건강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까요? 뭐, 현미밥을 먹는 게 뭐, 건강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까요? 자,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깨끗한 공기를 많이 마시면 건강이 치명적인 역할을 할까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건강인 건요, 하천이도 뭐든 흐름이 끊어지면 고인물이 썩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흐름이 끊어지면 또 흐름이 비정상화적이 되면 그거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기계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죠? 그러니까 흐름을 자꾸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제 어깨도 쳐주고 머리도 흔들어주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신거울 활용법 이거 어떤 건 여러분 방법을 찾으세요. 아 나는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이거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면 정이 없으면 길바닥에 이렇게 아니면 재활용센터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고물상에라도 가서 그거 하나 달라고 하세요. 고물상에 가면 뭐 돈 만 원만 주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거울 하나 구하세요. 아니면 집에 있는 거울 있으면 불필요한 거 뜯어갖고 여러분 방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사용하세요. 근데 하여튼 사회적인 무리는 일으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서 그죠? 설치하시고 센터 맞추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